안녕하세요. 다나성형외과 박재현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이 수술 직후에 간혹 여기에 하얀 벌레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딱지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하얗게 좁쌀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제대로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일부러 붙여서 이식을 하는 표피 자국이거든요. 수술 직후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표피가 이렇게 돌출돼 있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왜 생기고 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절개식으로 채취를 해서 분리를 한 거고, 이쪽 거는 비절개로 채취한 모낭입니다. 비절개는 원통형의 작은 펀치가 들어가서 회전을 해서 절개를 한 다음에 이거를 잡아당겨서 펀치를 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쪽이 표피이고 피부 바깥쪽이 되고 이쪽이 피부 안쪽이 됩니다. 그래서 비절개는 절개에 비해서 이 모낭 주변 조직이 조금 붙어 있는 이런 약간 역삼각형 형태를 보이게 돼요. 절개는 분리를 할 때 어떤 모양으로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물방울 모양 혹은 일자의 원통형 모낭으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모낭을 이식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슬릿 방식이 있고 식모기 방식이 있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슬릿은 절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피가 다 멈춘 다음에 투 스텝으로 모낭을 이제 이식하는 것, 이걸로 슬릿 방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식모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모기 바늘 안에다가 모낭을 장착해서 찌르고 바로 바늘만 빼면은 모낭이 안에 남아있게 되는, 그래서 원 스텝 방식을 식모기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슬릿을 만들어 놓고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포셉 슬릿이나 D&I 슬릿,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하지만 해외에서는 킵이라는 기구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포셉이나 D&I 슬릿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식모기는 이 샤프한 임플란터, 이렇게 이식 방법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포셉 슬릿은 세 가지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포셉으로 이렇게 모낭을 집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비절개는 잡아당기기 때문에 모낭 주변 조직이 적다고 했잖아요. 비절개에서는 그런 주변 조직이 없기 때문에 모낭을 집을 때 크러싱 인저리, 그러니까 좀 으깨지는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2모나 3모짜리 같은 경우에 이거를 집어넣을 때 이 다리 하나가 삐져나와서 다리가 꺾여서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꺾임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포셉으로 하나하나씩 집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느린 수술 속도, 한 3,000모 이식을 하게 되면 4시간, 5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거는 좀 익스트림 케이스긴 하지만, 여기 보면 모낭이 포셉으로 집어넣었을 때 다리가 꺾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개식은 이렇게 다리 사이에 지방이 꽉 차 있고, 비절개식은 역삼각형 형태의 이런 버섯 같은 모양을 띠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 표피, 이 부위를 일부러 다듬어서 심을 것인가, 이대로 심을 것인가, 이렇게 다듬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다듬는 과정을 일부러 거쳐야 되는 거죠. 다듬게 되는데 이 모낭을 식목이나 D&I에 끼우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표피가 바깥으로 돌출이 안 되게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 원통 안에다가. 그러려면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듬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표피가 삐져나와서 들어가질 않아요. 아니면 식목이나 D&I에 벌어진 틈, 이거를 채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채널 밖으로 이렇게 표피 일부가 돌출된 형태로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절개식은 이렇게 쉽게 끼울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절개식은 표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려면 다듬어야 된다. 자, 그런데 1.0 직경의 펀치로 뽑은 모낭을 보면 좌우 폭을 이렇게 폴리스코프로 측정을 했더니 0.8이나 심지어는 여기는 1.1까지 좌우 폭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식목이나 D&I는 이 채널의 폭이 0.2에서 제일 큰 게 0.35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표피를 바깥쪽으로 빼서 끼우면은 여기 이 채널에서 목이 졸리는 거죠.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부위에는 모낭의 생존에 제일 중요한 줄기세포가 많이 있는 부위라서 이 모발은 생착에 실패하거나 새로운 모발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식목이나 D&I를 채널이 좁은 것과 넓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와이드 채널과 네로우 채널 있죠. 와이드 채널은 표피가 바깥쪽으로 돌출되게 끼우더라도 이 채널에 목이 졸리지 않도록 하고 있고, 여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표피를 제거해서 물방울 모양으로 하게 되면 여기 튀어나오지 않게 안쪽으로 끼우는 거죠. 요게 네로우 채널에다가 절개 모낭을 끼운 겁니다. 이거는 와이드 채널에다가 이렇게 표피가 바깥쪽으로 돌출되게 비절개 모낭을 끼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표피를 남겨서 이 와이드 채널이란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심느냐? 모낭 깊이 조절을 해서 뭐 모낭염이 예방되고 돼지털 곱슬도 덜 생기고 생착률이 좋아진다. 추가적인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건조나 손상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깊이 심어지면 모낭염이 많이 생기고 돼지털 곱슬이 생기고 함몰 반응이 생기고, 깊이 찌르니까 출혈도 증가할 것이고 흉조직이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생착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절개는 버섯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서 와이드 채널을 이용해서 D&I나 식목일을 이용해서 심는다고 했어요. 그게 왜 깊이 심어지는 걸 예방하느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버섯 모양이 피부 밖에 탁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집어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표피는 우리 쉽게 말하면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 탈나가는 표피층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또 수술 직후에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붓기가 빠지거나 뭐 뭔가에 눌려서 수술 후에도 안으로 이동해 버리는, 깊이 쏙 들어가 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표피를 붙여놓으면 이런 현상이 없게 되죠. 이거는 와이드 채널에다가 비절개로 채취한 모낭을 표피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끼우는 거고, 이거는 네로우 채널에다가 절개 모낭을 안쪽에 몸통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가게 끼운 겁니다. 와이드 채널 식목일로 심는 모습인데 이렇게 표피가 바깥쪽으로 나와서 깊이 심어지지 않아서 돼지털이나 함몰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는 슬릿이 이미 나 있죠. 슬릿이 나 있는데 D&I로 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표피를 일부러 붙여서 이식하는데 기존의 D&I나 식목일을 사용했더니 모낭이 목 졸려서 손상당하는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와이드 채널을 일부러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돼지털이나 모낭염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식 결과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